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노인 환자의 통목욕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통목욕이에요. 1. 목욕 중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열어둔다. 2. 목욕 중 어지러워하면 바로 일으켜 세운다. 3. 목욕 중 욕실 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4. 환자가 원하면 1시간 동안 물속에 있게 한다. 5. 편마비 환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갈 때 마비된 쪽부터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요? 욕실 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쓰러지거나 했을 때 대처가 안 돼요. 안에서 잠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욕 중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열어둔다. 감기 걸립니다. 목욕 중 어지러워하면은요. 물을 먼저 빼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한다 했어요. 다리를 높여준다. 또는 머리는 수평으로 유지하고 다리를 높여준다. 물을 먼저 빼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게 하면 안 돼요. 넘어져서 낙상 입어요. 환자가 원하면 1시간 동안 물속에 있게 한다. 통목욕 시간 통220 목욕은 20분 이내에 합니다. 이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고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요. 통목욕 시간 5분이라고 합니다. 왜? 대상자가 늙고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목욕 전체 시간은 3, 40분이죠.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이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니까 통20 목욕 시간은 20분 이내이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약간 유도리 있게 국가고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닙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배웠던 숫자보다 조금 다르면 여러분은 굉장히 막 이거 아니야 이렇게 답을 제껴버리는데 출판사마다도 다르고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숫자가 다릅니다. 그 국가고시 시험마다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유도리를 인지하셔야 돼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라는 거. 통목욕, 통20 20분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욕 중 욕실문을 안에서 잠그면 안 된다.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면은요. 열심히 받았던 물을 아깝지만 뺍니다. 머리를 수평으로 낮추고 다리를 높여줘서 다리에 있는 피까지 심장으로 모아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준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초크 자세이죠.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은 퇴원하는 환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간호보조 활동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입원하는 환자 또는 병원에 처음 내방한 환자 또는 퇴원하는 환자 그때 우리가 가이드 해줘야 될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랬을 때 써먹으라고 이런 문제 나옵니다. 1. 병원 시설 안내 퇴원하는데 2. 면회 안내 3. 귀중품 보관 안내 4. 외래 방문 일정 안내 5. 화재시 대피로 안내. 정답 뭐예요? 쉽죠? 문제 파악만 해도 답이 딱 나와요. 퇴원하니까 잘 가세요. 다음에 이때 방문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외래 방문 일정 안내 또는 운동 이렇게 하세요. 안내. 처방전 안내 이런 거 되겠죠. 병원 시설 안내, 면회 시간 안내, 기중품 보관 안내, 화재시 대피로 안내 이거는 입원하는 환자한테 알려줘야겠죠. 전동시 간호, 전동이 뭐예요? 이 병원은 같은데 과만 다른 과로 가는 것입니다. 입원 환자가요. 같은 병원에 다른 과로 옮기는 것. 의사의 처방 확인, 전동 병실 확인, 전동 병동의 연락. 안녕하세요. 여기 정형외과인데요. 지금 기관주님 신경과로 리퍼되실 거예요. 몇 시쯤에 가면 될까요? 네, 2시요. 알겠습니다. 이 기관주 환자분 물품이나 약, 의무 기록지 차트 다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입원 병상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전동에 대해서 알리고 설명한다. 외래 방문 일정을 안내한다. 퇴원 시 환자 간호 추후에 요때 방문하세요. 이렇게 종이도 줍니다. 운동 요렇게 하시고요. 식이요법 조심하셔야 되고요. 처방전 요거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이런 거요. 집에서 해야 될 운동, 투약법, 활동 수준, 바른 자세, 주의사항, 식이요법 이상 증상 요런 거 교육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릎 연골 수술하게 되면은요. 그 이후에 재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설명 다 해주는 게 좋다. 그 병원마다 이 주의사항 표 같은 것들이 있어요. 편도 절제술을 받은 아동이 심한 인후통을 호소할 때 목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거 1. 열램프 2. 얼음 칼라 3. 저체온 담요 4. 수분 열 패드 5. 알코올 스폰지 목욕. 정답은요? 목에다가 시원하게 얼음 칼라를 대줘라. 카라. 우리가 이렇게 카라 옷에도 이렇게 카라가 있잖아요. 얼음 카라라고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처럼 차갑게 이렇게 두르는 게 있어요. 호스피스 환자의 간호에 대한 내용은 호스피스 병동이 뭐예요? 이제는 가망 없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예요. 1. 환자와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2. 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격려해준다. 3. 가족들의 슬픔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준다. 4. 죽음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환자를 찾는 방문객에게 면회 사절임을 알려준다. 정답은요? 1번이에요. 환자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다들 우울하거든요. 그냥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좀 이해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격려해준다? 어차피 완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완치될 수 있어요. 이런 헛된 희망은 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 직원의 태도에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래서 그냥 지지해줘야 돼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명 연장이 사실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쵸. 저는 사람의 존엄성은 본인이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자기가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보고, 저는 제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살고 싶은데, 그 이후에 뭐 콧줄 꽂고 누워가지고 사지마비 되고 그러면은 사실 저는 죽는 게,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환자를 찾는 방문객에게 면회사절임을 알려준다. 뭐 이게 호스피스 환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그죠? 호스피스 활동, 임종을 앞둔 사람과 그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돌보는 과정. 또 완치를 꾀하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조절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주고 요런 정도입니다. 가족관리, 증상조절, 통증관리, 영적인 지지를 한다. 건강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WHO가 말한 건강의 정의는 신정사 안녕이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 웰빈 상태. 안녕이 뭐 그 안녕입니다. 근데 거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호스피스 활동 또는 임종 시에는 영적인 지지까지 해줍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고 그 받아들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후 처치법. 일단 사후 하기 전에 임종이 임박했을 때 어떤가요? 환자가 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청색증이 오죠? 산소 부족으로 푸르딩딩해집니다. 붉은색 핏기가 안 돌아요. 그리고 추워요. 그럼 추울 때는 부분 보온을 하면은 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전기기구, 전열기구 막 이런 것은 피합니다. 담요를 사용한다라는 거.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줘요. 이 순환이 안 되니까 배액도 안 돼요. 이 침 삼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가 막힐 수 있잖아요. 기도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주고요. 대상자가 혼수 상태여도 정신이 없어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서도 청각이 한 몇 분 동안 깨어있대요.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 평소에 그렇게 스크루지처럼 굴더니 아이고 이렇게 죽을까, 돈 좀 쓰지, 이렇게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면 얼마나 이 영혼이 불안하겠어요. 그쵸? 너무 슬프죠?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아, 엄마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었고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난 너무 좋았어, 엄마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말을 마지막에 듣고 가실 수 있게 해줘야겠죠. 소변량이 감소한다. 일단 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은 식욕이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소변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핍류가 오죠. 또 환자가 말할 때 경청하고 공감해준다. 듣기 싫어도 옛날 얘기하거나 이러면 아 그러셨구나 공감해주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이죠. 이게 쉽지가 않죠. 오히려 직원일 때는 남한테는 하는데 가족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후 처치법.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이 금방 까매져요. 그럼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머리랑 어깨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약간 높여주면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사후 강직이 옵니다. 뭐 한 4시간부터 한 3일까지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줍니다. 다 똑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분비물이 나와요. 침도 나오고 소변도 나오고 대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를 대주지만 죽고 나면은 패드를 대줍니다. 그리고 그 시트를 어디까지 덮어줘요? 어깨까지 덮어줍니다. 이론은 그래요. 얼굴을 덮지 말라고 합니다. 드라마는 항상 얼굴까지 덮지만 현실은 어깨까지만 덮어준다는 거. 사실 임종 시에는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가족이 요양원에 이제 부모님 맡겨놓고
사실 케어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임종시에는 뭔가 직접 돕게 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을 때 일단 내 부모님을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보낼 수가 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그 돌아가시는 분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실수록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직원, 그리고 결국 나의 죽음까지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호조무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거 뭐 핫바리 자격증이다, 뭐 파출부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는 딴 사람만이 알아요.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여성의 회음부 간호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회음부 간호 자세,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되죠. 배 횡하위이다. 무릎만 살짝 올린 자세입니다. 1.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2. 하의를 벗기고 복부 아래쪽을 모두 노출한다. 3. 요도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4.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5.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회음부의 물기를 남겨둔다. 정답은요? 4번.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입니다. 여성 회음부 자세 배 횡하위이다. 또 중요한 거, 요도치를 항문순으로 닦는다. 이 정도죠. 앉은 자세 취하게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무릎을 살짝 올린 자세죠. 하의를 벗기지 않죠. 모두 노출하지 않습니다. 담요를 덮고 벗긴다. 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커튼을 친다. 이런 것들이에요.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남성 회음부 되겠습니다. 생리하는 여성, 도뇨 대상자는 면솜이나 거즈를 사용하여 소독수로 닦는다. 매번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요도구 닦고 대음순 하나하나, 소음순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줍니다. 배행하의를 취한다. 음손을 벌린 상태에서 닦아준다. 가장 중요한 거, 여성 회음부에서 항문이 맨 마지막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항문이 맨 마지막이에요. 요도 밑에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죠.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몸을 보세요. 요도구가 앞에 있고요. 질이 뒤에 있고 그 뒤에 항문이 있는 거예요. 항문을 왜 맨 마지막에 닦을까요?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요.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어요. 그런데 항문에서 질요도를 닦아보세요. 질과 요도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들어가겠어요?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다? 이게 회음부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만 알아라 하면 이거예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할 것 없이 맨날 나오는 게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겠죠? 남성 회음부 간호,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가 청결하지 않으니까 포피 안쪽까지 닦아라, 이거를 포피를 뒤집어 까서 닦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도구 부위는 원을 그립니다. 이게 남성 회음부예요.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원 그리면서 닦는다. 남자 회음부이다. 남자 회음부 맨 마지막은 항문이죠. 귀두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음경 닦고 치골 닦고 항문 닦는 거예요. 귀음치항, 귀음치항. 석고붕대 하고 있는 다리의 등척성 운동 방법은 등척성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죠. 힘만 줬다 뺐다 한다. 이 정도 알고 보게 보세요. 1. 정해진 각 속도로 움직이게 한다. 2. 환자가 힘들어하면 보호자가 수동적 운동을 해준다. 3. 다리의 근육을 수초간 조였다가 푸는 것을 반복한다. 4. 침대 위에 달려있는 삼각대를 잡아당기게 한다. 5.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다리를 침상 아래로 늘어뜨리게 한다. 등척성 운동 방법 정답 3번. 근육을 조였다가 푼다. 힘만 줬다 뺐다 한다. 이게 등척이에요. 같을 등 길이척, 길이가 같은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 관절을 막 사용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만 줬다 뺐다 한다 또는 벽밀기 이런 운동이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척성 운동,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다. 힘만 줬다 뺐다 한다 또는 벽밀기 운동 같은 거. 등장성 운동은요,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이죠. 관절을 사용합니다. 수영, 등장성 운동이에요.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죠. 등장성 운동이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세요. 걷기, 조깅 다 등장성 운동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 환자는 등척성 운동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걷기가 등척성 운동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걷기는 등장성 운동이지만 그냥 골다공증 환자한테는 좋은 거예요.
둔부에 발적이 있는 환자 간호는 엉덩이에 발적이 있대요. 욕창이 전조죠. 1. 8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한다. 2. 발적 시 마사지를 해준다. 3. 공기 침료를 사용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저단백시계를 준다. 5. 알코올 마사지를 해준다. 정답은요? 3번 공기 침료를 사용한다. 둔부에 발적이 있다. 이거는 욕창의 전조니까 욕창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연결하셔야죠.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한다. 이게 맞죠? 8시간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좀이 쑤시지 않겠어요? 이게 체위가요.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물러요. 발적 시 마사지 피한다. 수분 섭취는 권한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알코올 마사지 하지 않는다 입니다. 알코올로 마사지 안 해요. 알코올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인 사용하지 않는다. 또 개방상처 넘어져서 막 피가 나 이런데 알코올 절대 쓰지 않습니다. 조직 녹아내려요. 알코올은 그냥 소독, 강한 소독제로 쓰는 거예요. 피부에 바르지 않습니다. 상처 드레싱 주의사항은 1. 드레싱 전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드레싱 세트는 병실마다 따로 사용한다. 3. 마스크와 멸균 장갑은 착용하지 않는다. 4. 시술자는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없어야 한다. 5. 드레싱 세트는 드레싱 30분 전에 열어 준비한다. 정답은요? 1번 드레싱 전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입니다. 상처 드레싱 전후 손 씻고 밥 먹기 전후 손 씻고 화장실 갈 때 손 씻고 손에 뭐 묻으면 손 씻고 항상 질병에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강간호도요. 양치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고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질병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드레싱 세트는 병실마다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환자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요 드레싱 세트, 저 환자는 저 드레싱 세트, 환자마다 따로 준비합니다. 마스크와 멸균 장갑은 착용해야겠죠. 시술자는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드레싱 세트는 드레싱 30분 전에 열어두면 오염됩니다. 그때 바로 직전에 연다. 감염 관리, 병원 감염의 대표적인 거 창상 감염, 폐렴, 폐혈증 또는 요로 감염이 한 30% 정도 된다. 표준 예방 지침, 질병의 종류도 상관없어. 감염 질환의 유무도 상관없어. 그냥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게 표준주의예요. 표준이라는 말은 스탠다드, 기준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남녀노소, 이 코로나든 성병이든 뭐든 다 이거는 지켜라. 이게 바로 표준주의예요. 요로 감염, 병원 감염의 30% 정도로 가장 흔하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거동이 안 되거나 의식이 좀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변 줄을 꼽았어. 또는 대변 지려서 닦았어. 이럴 때 요로 감염 많이 생긴다는 거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한 바늘은 뚜껑을 다시 끼우지 않는다. 이거는 리캡하지 않는다. 우리가 환자 엉덩이 주사 놓습니다. 간호조무사가 IV 나요. 그 옛날에는요. 그거를 주사 바늘을 플라스틱 그 뚜껑에 다시 끼웠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끼우는 과정에서 손가락 많이 찔렸거든요. 그럼 B형 간염 환자 피면은 납비형 간염 걸리고 매독 환자면 매독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건강,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서 바늘은 뚜껑을 씌우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이 바늘 어디다 버려요? 폐기물 중에서. 손상성 폐기물에 버려요. 제가 또 흥분했죠? 손상성 폐기물 노란 통에다 버립니다. 이런 바늘, 한방침, 이런 일반 주사기 침 여기다 버리죠. 그러니까 표준주의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오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손을 씻을 때 만약에 혈액이야 그러면 항상 찬물에 먼저 닦아라. 또 면포, 옷 같은데 피 묻었어? 찬물에 먼저 핏기를 제거하고 더운 물로 닦아라. 이거 항상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피나 혈액, 체액 이런 단백질류는요 뜨거운 물에 응고되고 얼룩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집니다. 얼룩이 계속 남으면은 그거 다른 아무리 빨아도 새로운 환자한테 쓰기 찝찝하잖아요. 찬물에 핏기를 제거한다. 이게 항상 국가고시에 정말 단골로 나옵니다. 섭취량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섭취량과 배설량 국가고시 맨날 나오죠. 직전국시에도 나왔죠. 섭취량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입니다. 1. 소변 2. 구토 3. 설사 4. 가글액 5. 혈액 공급받은 용량. 정답 뭐예요? 소변 배설량이잖아요. 구토 배설량이잖아요. 설사 배설량이잖아요. 가글액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죠.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가글가글 이거는 섭취도 아니고 배설도 아니라는 거. 혈액 공급받았어? 수혈받았어? 이거 섭취량 아니겠어요? 정답 5번 맞습니다. 섭취량과 배설량
intake and output 해서 INO라고 합니다. 뭐 인풋도 되고 사실 인테이크도 되고 다 똑같아요. 인풋 아웃풋 해도 INO, 인테이크 앤 아웃풋. 섭취량에 포함되는 거 음식 먹었어 섭취량이죠. 복막 주입액 뭔가 몸으로 들어온 거 섭취량이죠. 비위간 콧줄 꼽았어 위강 영양했어 튜브로 삽입해서 밥 먹었어 다 섭취량입니다. 얼음은 섭취량을 절반만 계산한다. 얼음은 절반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얼음 10개 먹었어. 그럼 5개만 수분량으로 섭취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약 복용 시 물하고 먹었어. 이 물도 섭취량이죠. 배설량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진물, 소변, 구토물, 이 상처 배액 이런 것들이요. 설사도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요 배설량 아니래요. 그냥 똥, 가글액, 그냥 땀 이거는 배설량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발한 그냥 우리가 조금 땀 나는 거 어떻게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글액은 왔다 가는 거니까 정상 대변은 아니고 설사는 배설량이라는 거. 그래서 배설량이 아닌 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땀, 발한, 또 정상적인 대변, 가글액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다 연결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일일이 찾기 너무 어려우니까. 신부전, 사구체 신염 환자는요. 이 신부정, 신장이 부전하다. 그러면은 신장이 원활하지 않다. 신장이 뭐예요? 콩팥이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대사가 안 돼서 이 많이 부어요.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합니다. 체중도 측정해요. 이런 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이론을 제가 비법서에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법서를 보시면 웬만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요걸 보면서 여러분이 요점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이뇨제 투여 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라. 이런 것도 곡시에 나오는데요. 이뇨제는요, 몸에 있는 걸 쭉쭉 빼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너무 심하면은요, 병원에서 이뇨제를 줘요. 몸에서 빠져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하면은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갈게요. 의식이 명료한 성인 입원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식이 명료하대요. 여러분이 입원했어요. 확인 어떻게 하죠? 1. 침상의 이름표를 보고 확인한다. 2. 환자 본인 여부를 가족에게 확인한다. 3. 환자의 이름을 불러보아 맞는지 확인한다. 4. 환자의 생년월일을 불러보아 맞는지 확인한다. 5. 환자가 대답한 이름과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입원팔찌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정답은요? 환자가 직접 성함 어떻게 되세요? 네, 기간조요.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2000년 몇 월 며칠이요?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1. 침상의 이름표를 보고 확인한다. 이름표를 보고 확인하면은 안 돼요. 동명이인일 경우도 있어요. 2번, 3번 확실하게 확인하려면은 환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가족에게 확인한다. 환자의 이름을 직원이 부른다. 환자의 생년월일을 부른다. 동명이인 때문에 왼쪽 다리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 수술하고 그 임산부인데 소파 수술하고 이런 경우 진짜로 있잖아요. 환자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입원 팔찌로 대조하고 이리 확인하고 저리 확인하고 2번, 3번 반복 확인하고 침상 세발 간옷이 옳은 것은 세발이 뭐예요? 세수예요? 아니에요. 머리 감는 게 세발입니다. 1. 손톱을 사용해서 마사지하듯 감긴다. 2. 엉킨 머리는 찬물로 씻는다. 3. 젖을 수 있으므로 목욕 담요와 침상 담요는 벗긴다. 4. 과신전 예방을 위해 수건을 말아서 목에 대준다. 5. 환자를 침상 중앙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침상 세발, 침상 목욕할 때 머리 감길 때 생각하시면 돼요. 과신전 예방을 위해서 수건을 말아서 목에 대준다. 너무 목 뒤로 제끼면은 힘드니까. 그리고 환자를 침상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로 해서 머리 감기잖아요. 손톱으로 감겨요? 손끝으로 감긴다.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엉킨 머리는요. 이 빗에다가 물 묻혀갖고 빗어야 돼요. 엉킨 머리는 찬물로 씻는다가 아니라 또 피떡진 머리는 과산화수소로 하면은 이 응혈진 혈계를 잘 닦는다 그랬고요. 젖을 수 있으므로 목욕 담요와 침상 담요는 벗긴다. 가뜩이나 옷 다 입고 있어도 머리 감기면 추워요. 미용실에서 저 머리 할 때마다 너무 춥거든요. 사실 봄, 가을, 겨울에는 항상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 갈 때 긴팔, 긴 바지 또는 핫팩을 꼭 들고 가요. 머리가 젖으면 춥기 때문에 담요를 항상 덮어줍니다. 2발 간호, 침상 3발, 베드 샴푸. 침대에서 샴푸하는 거 침상 3발이에요. 창문을 닫고 방이 따뜻하면은 그때 목에 수건 말아서 대주고 머리 감깁니다. 목에 과도한 신전은 좀 예방해줘야 된다. 환자를 침상 가장자리로 옮긴다. 이게 침상
세발할 정도고 침상 목욕할 정도면 환자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줘야지 뭐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침대 가장자리로 머리 옮겨가지고 머리 감긴다. 이제 눈에 수건을 덮어줘서 비눗물 들어가지 않게 한다. 손가락 끝으로 문지르죠? 손톱으로 하면은 머리에 상처 나요. 이 미용실에서도 가끔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두피가 아파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혈액이 머리에 떡져 있어 과산화수소를 쓰는데 원액으로 쓰지 않고 과산화수소 한 컵이면은 물 4컵 넣어서 이 1대4 또는 4대1로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물이 더 많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